오늘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 등 냉각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특별히 마련해봤습니다. 한국 외교협회 부회장이시죠. 영국 대사를 역임한 추교호 전 대사, 문관현 연합뉴스TV 외교안보 전문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사님, 사실 오늘 오후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양국 대사관이 중재하는 국교 정상 50주년 기념행사에 교차 참석을 하게 되죠. 매우 어렵게 성사된 자리인데 의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50주년이 됐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간의 양국 관계를 봤을 때 양국 정상이 국내 문제 또 대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주 좋은 결단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단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 한일 양국 관계, 특히 과거사 문제만이 관계의 전부는 아니니까 한동안 뭐 투트랙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지역의 문제, 또 양국 공통의 비전의 문제, 세계의 문제 이런 게 다 복합적인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 정책 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고 일본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어떤 분위기가 성사됐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역대 최악인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번 교차 참석이 어떤 관계를 되살리는 불씨가 될지 참 관심이 주목되는데요. 문 기자, 사실은 1965년 오늘이니까 딱 50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한일 양국의 관계 정말 변화무쌍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요약을 해본다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 그런 외교적인 성과는 오늘 오전에 이제 그 아베 신조 총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50년 만에 한일 양국의 정상들이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일단 그동안 이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아베 총리는 앞으로 이제 다음 반세기를 향해서 이제 관계 개선을 해 나가고 싶다 이렇게 요약을 했고요. 윤병세 외교장관이 대신 전달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새로운 50년의 원년을 삼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병세 장관이 아베 총리에게 그 선친인 아베 신따로 전 외무상의 사진을 전달을 했는데요. 이 사진 속에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 아베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1982년도부터 86년도까지 낙하손의 그 내각에서 외무상을 했었는데요. 당시 그 외무상으로서 당시 히로히토 일왕 같은 경우 전두환 우리나라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전두환 대통령을 당시에 면담을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히로히토 일왕이 금세기 한 세기에 있어서 두 나라 간에는 불행한 과거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는 반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 식민지 통치에 대해서 일본 일왕으로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이제 사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아베 총리의 아버지인 아베 신따로 외무상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진을 전달을 한 것은 결국은 물론 그 외교부에서 준비한 사진이지만 우리 한국 정부가 일본과 또다시 한번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한 그 메시지 안에는 분명히 일본에서 다시 한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진전된 사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복합된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특히 중요한 아베 총리와 윤병세 장관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잠시 뒤에 6시 이후에 도쿄와 서울에서 동시에 있을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행사 교차 참석의 의미가 모두 다 압축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추 대사님, 물론 이런 지금 50년의 어떤 그런 관계 많이 발전해 온 것만큼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늘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가장 큰 그늘로 좀 봐야 될까요? 역시 이번 정부 들어서 많이 부각된 과거사 문제가 역시 그 50년이 지났지만 이제 뿌리가 아직 뽑히지 않는데 생각해 보면 50년 전에 한일 기본 조약을 할 때 그게 화해의 결과가 아니고 결국 타협의 산물이었다. 타협이었다. 이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알면서 이제 그렇게 서로 했는데 영어로 하면 agree to disagree. 옛날 식민 지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문제부터 여러 가지 그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국적으로 합의를 한 거죠. 국교 정상화를.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냉전도 해체되고 하면서 해석이 조금 더
자기식으로 되고 특히 일본도 최근 들어서 좀 더 우경화되면서 문제가 더 불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협정이었지만 예. 국교 정상화 조약이었지만은 일본은 일본대로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 이런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과거사 문제가 과거사 문제가 좀 걸려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4년 만이었죠. 한일 외교부 외교장관이 일본에서 회담을 했는데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한국인 강제징용인 그런 산업 현장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등에 대해서 좀 약간의 좀 진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정한 우리 외교 영향력이 일단 확보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국제사회에서 유네스코가 개입을 했겠습니까? 국제사회의 건전한 상식이 작동한 결과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지역의 그 사이트의 전체 역사를 잘 설명을 하라, 잘 나타나도록 하라 이런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한일 관계의 진전에 어떤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걸로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뭐 너무 과대 포장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조금만 징검다리로서는 뭐 충분히 의미가 있다. 작동할 수 있겠다. 이렇게. 물론 이제 결과를 놓고 봐야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나쁘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문 기자,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세계유산 등재 문제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약간의 좀 진전을 보이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큼에서는 전혀 어떤 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한일 간의 마지막 장벽이라면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유네스코 등재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고요. 이제 남은 숙제라면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제 한일 간에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상회담도 가능하냐 마냐 이런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당시 이제 당시에 이제 사무차관이 내놓은 사사의 안이 있고요. 그 플러스 알파로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안을 놓고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섹스 슬레이브라는 용어를 한국 정부가 쓰지 말아달라. 성노예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달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의 영문 텍스트에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컴포트 우먼으로 이제 교정이 돼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화면에 우리 또 자주 볼 수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그 소녀상을 일본 정부에서는 좀 철거를 해달라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단은 우리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안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론 그러니까 어떤 그 일본 정부가 나서서 국가에 이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정부의 마지막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얼마만큼 절충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결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고개를 넘냐 또는 넘지 못하고 또다시 또 벽에 부딪히냐 이런 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 대사님, 사실 외교에 있어서 100%의 완성은 없지 않습니까? 뭔가를 좀 주면 얻는 게 있고 이렇게 되는데 위안부 문제 굉장히 이제 국제 이슈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이 완고한 고집 또 한국 정부의 입장도 좀 명확한 거 아닙니까? 어떤 접점이 좀 있을까요? 뭐 양국 간 정부 간의 의제로 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결국 궁극적인 뭐 접점이라보다 궁극적인 문제의 뿌리는 결국은 피해자도 계시고 또 우리 시민단체 관련 시민단체도 있습니다만은 뿌리는 일본이 정부로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해라 하는데 귀착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전까지 계속 해오지 못했던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서 어떤 부분을 좀 풀어줘야 그런 법적 책임, 그런 부분을 좀 인정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보면은 해방 후에 또 65년 한일 기본조약 이후 여러 가지 그 교섭을 했습니다만 일본이 식민지 지배나 또 65년 협정의 해석을 놓고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법적 책임이 있다 하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한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오래 끌었고 그게 지금 양국 정부가 이 정부 들어서도 몇 년간 국장 협의를 하면서도 결말이 안 되는 그런 그 이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러면 한일 수교 협정의 내용에 근본적인 어떤 수정이나 어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네. 제2의 한일 수교 협정 기본 조약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건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서는 성립할지 모르지만 1차 기본 조약 협상이 14년 걸렸던 걸 생각하면은 네. 현실성으로는 좀 있기 어려운 주장이다. 저는 현실성은 없다. 예. 사실 문 기자, 네. 이제 양국 정상이 교차 참석을 하면서 이제 가을에 한일 정상회담의 가능성, 기대가 좀 높아지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일단은 오늘 이제 한일 수교 50주년 행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어렵지만 두 정상이 기념 행사에 교차 참석하는 걸로 큰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상당히 큰 관건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발언이 나올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중요한 것은 아베 총리가 8월 달 담화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어떤 내용,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요구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네. 진정성 있는 태도를 담을 것인지 아니면은 아베 총리가 미국 방문 과정에서 당시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 그리고 미 상하원 양하원 합동에서 연설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 사제 부분을 빼서 우리 또는 아시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이제 실망을 했었는데요. 네. 과연 그 수준이 미국 방문 과정에서 아베 총리가 발표를 했던 그러한 연설문 내용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은 이러한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행사 과정에서 아베 총리 또는 일본이 보여준 전향적인 자세가 예. 8월 달 아베 담화 내용에 담길지가 우리 정부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네.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가 담긴다면은 그 이후에는 이 한일 정상회담은 매우 급물살을 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절한 시점이 언제냐 이런 걸로 봤을 때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일단 가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까 공노명 전 외교부 장관의 발언처럼 한일 관계가 기왕에 의미 있는 날을 잡자면은 굳이 1965년도에 당시에 오늘 6월 22일 날 수교 협상에 서명을 네. 했었고요. 8월 달 비준을 거쳐서 12월 17일 날 발효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의 바람은 올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달 이전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또 원년을 삼아서 내년으로 넘어가서 한일 관계가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안타깝지만 결국은 아베 총리의 아베 총리의 생각, 담화가 한일 정상회담을 좌지우지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일부에서는 오히려 8월 담화에서 더 악화된 내용이 담기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추 대사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 단언할 수는 없고요. 그것도 아까 사회자께서 한일 관계가 최악이다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이 최악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침이 많았고요. 지금이 나쁜 형편에 속하는데 또 이 관계가 8월에 아베 총리의 담화 하나로 네. 아라고 하느냐 어라고 하느냐 그거 가지고 또 파탄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기에는 양국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95년에 사회당 출신 총리입니다만 네. 무라야마 담화도 있었죠. 또 더 중요한 건 98년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빈 방문했을 때 양국 파트너십 공동선언에서 다 밝힌 게 있어요. 네.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이 한국 국민들이 큰 고통과 손해를 봤는데 정말 통절한 반성을 하고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한다. 이런 용어를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오부찌는 자민당 출신 총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기준선이다. 물론 그 사이에 사회당 출신 당수 또 2005년에 칸나오토 총리 때 일본 정부의 입장 표명 그건 이제 저는 60주년 담화였죠. 이 지금 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고치고 싶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양국 간에 합의한 그런 문장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사실 현 정부의 추세는 외교 안보하고 과거사 문제 좀 분리해서 아까 말씀 주셨던 투트랙으로 좀 가자는 기조인데 예. 이 기조 성공할 것으로 보십니까?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투트랙이라는 용어가 유행처럼 돼 있는데 뭐 쓰리트랙, 포트랙도 가능하고요. 왜냐하면은 양국 관계는 과거사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 교류, 네. 안보 문제, 또 과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 문제가 더 중요하고요. 또 미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되죠. 네. 물론 이제 도발은 일본 측에서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건 우리 몫인데 우리가 조금 단호하되 네. 좀 절제된 대응을 하는 그런 냉철함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사실 친구는 고를 수 있어도 이웃은 못 고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5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양국 관계에 좀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기호 전 영국 대사, 문관현 연합뉴스 TV 외교안보 전문 기자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